학교 이사장이 학교에 신축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 건축 그 공사를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에 맡긴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그 공사를 또다시 본인의 아들의 아들 회사에 하도급을 준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입니까? 그 영화 찍는 그런 수준입니다. 정말 황당한 가족 이야기죠. 가족끼리 무슨 꿍꿍이로 이런 거래를 하고 아들한테 하도급을 주고 다시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2번이나 하고 또 이혼한 전처에게 그 채권을 넘겨주고 16억이 100억으로 갑자기 불어납니다. 마스터란 영화를 보면 배우 이병헌이 역할하는 진 회장은 화려한 언변, 사람을 현혹하는 재능, 정관계를 넘나드는 인맥으로 수만 명 회원들에게 사기를 치며 부귀 영화를 누립니다. 이 영화 말고도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떵떵거리며 잘 사는 인물은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번 조국 후보자의 실제 얘기를 영화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산대 강사에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기까지, 그리고 문재인을 만나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기까지의 스토리를 다룬 영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영화 제목은 조적조 어떠세요? 조국의 적은 조국. 일반인이라면 정말 생각지도 못할 초고속 인생 역전 스토리는 꽤 많은 흥행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정치비리 공작 같은 영화들은 흔히들 사필 규정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관객들에게 착하게 살자 이런 단순한 교훈을 주기도 하죠. 과연 영화 조적조의 결말은 어찌 될까요? 네. 최근 그 언론에 따르면은 네. 그 상호 출자 제한 대상인 34개 대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계열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계열사 한 106곳이 2018년도 매출 1,000억이 넘고 내부 거래 비중이 50%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기업인 대기업이 계열사들을 다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그룹도 17곳이 매출액 절반 이상이 내부 거래고요. 현대자동차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13곳이나 매출액 절반 이상이 내부 거래입니다. SK그룹도 예외가 아닙니다. 17곳이나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내부 거래입니다. 내부 거래를 통한 지금 일감 몰아주기, 이런 상황은 우리 대기업에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중견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로 가족들을 통해서 가족과 같은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가 주로 편법 승계로 횡행되고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사회일까요? 예, 그래서 공정위도 지금 내부 거래 그 규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내부 거래가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부당한 내부 거래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 거래의 어떤 예, 부당한 내부 거래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가족들끼리 회사 차리고 그 회사에 소위 말해 일감 몰아주는 게 그 부당 거래 맞죠? 근데 부당 거래 아닙니까? 뭐 정상적인 어떤 거래 그 가격으로 거래를 한다거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이 그게 공정사회의 가장 저는 적이라고 생각하고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면 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합니다. 소위 가진 자들이 저지르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반칙과 부당 거래에 대해서 평범한 대한민국에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 부당 거래나 아니면 부당 일감 몰아주기,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 또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뿌리 뽑아야 될 적폐죠. 여기는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 사립학교 재단의 본인 이사장이 있는 건설회사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 이사장이 학교에 신축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 건축 그 공사를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에 맡긴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그 공사를 또다시 본인의 아들의 아들 회사에 하도급을 준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입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공정거래법이든 아니면 세법이든 아니면 다른 자, 법에 의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조국 후보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부당거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아버지가 학교 이사장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신축 건물 짓는데 발주를 하고 수주를 하는데 자기 회사가 아버지가 있는 건설회사가 수주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다시 하도급을 줍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또 돈을 공사 대금을 주지를 않아요. 그 아들은 16억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것을 2번이나 소송을 거쳐서 16억 채권이 100억으로 아주 화려한 변신을 합니다. 채권 100억 원을 갖고 있는 거죠.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는 어떤 드라마도 이런 그 영화 찍는 그런 수준입니다. 정말 황당한 가족 이야기죠. 가족끼리 무슨 꿍꿍이로 이런 거래를 하고 아들한테 하도급을 주고 다시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2번이나 하고 또 이혼한 전처에게 그 채권을 넘겨주고 16억이 100억으로 갑자기 불어납니다. 상식을 가진 어떤 국민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것이 하여튼 그 문제가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상 법 적용 대상으로서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사실관계 확인해서 조치할 사항이겠지만요. 아직 그 단계까지 어떤 내부거래까지 자, 조사할 그러면 대상으로 사립학교 이사장이 상식의 수준에서요. 사립학교 이사장이 자기가 있는 건설회사에 이 공사 일단 발주하는데 그 신청을 했어도 안 되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게 도덕성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사립학교 지금 그 사립학교 내에서 특히 학교재단 이런 관계에서 굉장히 특수 관계죠. 이런 관계에서 지금 일감 몰아주기 하는 것을 지금 금지하는 조국 비리 방지법을 제가 이번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2011년에 현대자동차가 글로비스의 일감 몰아주기로 세금을 적게 냈다며 부과한 71억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 하고 현대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국세청이 패소했죠. 그 부분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소했습니다. 2011년에 패소했고요. 그래서 패소해서 이걸 계기로 만들어진 것이 소위 말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하겠다라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제대로 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적어도 부당 거래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그 이익을 환수하고 또는 과세한다라는 게 국세청의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2012년도에 일감 네. 몰아주기 과세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취지는 확실하고 지금 법적 취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제가 그냥 상식 수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조국 후보의 동생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교 공사를 하고 16억의 그 공사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못 받고 이것을 지금 공사 대금을 못 받고 소송을 해서 지금 100억으로 됐는데요. 이거 지금 조국 일가에게 지금 일감 몰아주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부당 이익에 대해서 지금 현행 법으로 과연 증여세를 과세할 그런 명분이 있겠습니까? 좀 전에 지금 말씀드린 100억 채권이 있거든요. 2012년도에 이제 과세가 도입된 거고. 압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소급 적용을 해서 과세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법리를 적용을 한다면 과연 이 부분도 이 부당이익이라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과세를 하려면 세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 중에서 이제 관계 법인 간의 거래 네. 비율, 그다음에 자, 이제 네, 주식 소유 알겠습니다, 비율, 총장님. 이런 지금 부분에 이미 대한 이거는 검토가 법적으로는 그 소급 위법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도덕적 판단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과연 이게 지금 부당이익인데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이익에 해당되느냐?
또는 지금 법에 기준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만한 일이냐라고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보통의 평범한 국민들이 가장 열받아하고 속상해하는 거는 자기 유리 지갑에 있는 월급들이 꼬박꼬박 세금으로 다 나간다는 겁니다.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한 세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의 고액 체납자를 찾아가가지고 재산 은닉의 백태를 밝히고 그 얼마나 뻔뻔한지 지적하는 프로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평범한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액 체납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 대부분 써먹는 어떻게 세금을 피하나 봤더니 위장이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세청에 어떻게 주로 그 고액 체납자들의 위장이혼 사례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배우자와 위장이혼한 후에 빼돌린 양도 대금으로 다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다시 저희가 조국 일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조국의 동생은 최근까지 고액 체납자였습니다. 2015년에 3억 9,200, 약 4억, 2016년에 1억 4천만 원, 2017년에는 조국 후보가 민정수석으로 가면서 잠시 갚아줬는지 어쨌는지 잠시 사라졌다가 2018년에 다시 8,200만 원의 고액 체납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고액 체납자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위장 이혼을 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위장 이혼 사실을 찾아내서 반드시 징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뉴스에서 언론에서도 조국 후보 남동생이 위장 이혼에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장님 알고 계시죠?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위장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색해서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해보실 생각이 없으시죠?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